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안녕하세요. 뉴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 것이 바로 다음 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적 시즌 코앞, 외국인들은 빠르게 치고 빠지기 전략을 구사하는 듯합니다. 돌아보면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하원, 상원 발언이 있기 이전에 의외로 좀 빠른 포인트, 예상치 않았던 포인트에서 중국발 호재에 운운하면서 시장이 한번 이번 주 정확히 중반 수요일 날 급등을 했었죠. 이후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주목했었지만 시장의 종가나 지수로 봤을 때는 별로 효과를 누리진 못했습니다. 간밤에도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하원에 이은 상원의 증언이 있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버냉키 효과는 거의 누리지 못했었고 의외의 중국발 호재하면서 주중반에 급등한 것을 제외하면 이번 주별로 다이나믹한 흐름은 없었다고도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주 실적 시즌이 될 텐데 때문에 전문가들은 숲보다 나무, 지수보다 시장보다 종목을 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뉴욕 증시는요,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지난 5월 말 장중 고점까지 벗기면서 정말 사상 최고치다운 신기록을 세워줬습니다. 다우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은 무려 12년 10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요, 15,548포인트 정도에서 끝냈었는데요. 장중 한때는요, 15,589까지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이 지수를 가리키는 포인트가 여기를 향하고 있죠. 5월 22일의 고점을 모두 넘겼기 때문입니다. S&P 500 역시도 마찬가지, 이제 최고가를 표시한 이 화살표가 바로 간밤에 있는 이 지수 쪽에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은 이미 가장 강했었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소폭이지만 1, 2포인트 더 오르면서 이제 12년 9개월 내 최고치가 아닌 12년 10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그래도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상원에서의 발언 내용도 전해드려야 되겠죠. 양적 완화 축소 시점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너무 이르지 않나, 시기상조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의 강력한 부양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투심을 달래주는 발언이 이어졌고요. 호재가 나타났던 것은 버냉키 발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실적과 지표가 모두 괜찮은 편이었는데 지표 보시면요, 주간 매주 실업자가 얼마나 늘어났나, 그 실업수당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2만 건 이상 급감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실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역시 예상치를 웃돌면서 고용과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경기 선행 지수는 소폭의 증가세를 예상했었지만 그냥 전월과 다름없는 보합세를 보임으로써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 큰 실망은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3개 지표 가운데 2가지 지표가 괜찮았는데 2 지표에 시장은 주목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한창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모건 스탠리의 기업 실적도 나왔지만 무엇보다 IT 기업이라 할 수 있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이제 쭉 은행주의 실적은 사실 주택시장이 최근에 좋아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쪽이 기대가 됐었는데 모건 스탠리 역시 은행주의 호실적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모습이었지만 IT 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서 이미 인텔과 또한 IBM의 실적이 부진했었는데 역시 IT 쪽은 예상보다 조금 못 미치는 기업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2분기 실적이 저조했고요. 모바일 쪽에 광고가 많이 붙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역시 마이크로소프트도 2분기 흑자 전환했다고 하지만 그 흑자 자체, 2분기 수익 자체는 예상보다 많이 적은 모습이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보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국 쪽의 실적, 지표 그리고 마감가 전해드렸고요. 참고로 오늘 보진 않겠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도 1% 안팎으로 동반의 강세로 끝났습니다. 자, 더 중요한 우리 코스피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요. 일본과 중국장의 흐름을 좀 짚어봐야 될 듯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일본장이 될 텐데요. 이제 이틀 후면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열리게 됩니다. 참의원 선거 앞두고 니케이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니케이 상황은요, 14,700점 몇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잠깐 보시겠는데요. 지금은 약보합세 정도로 그냥 그치는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오늘도 강한 상승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이것이 일본 니케이의 차트죠. 5월 달에 얼마를 갔습니까, 니케이가? 거의 16,000 갈 뻔 했었다가 이것이 굉장히 빠르게 12,300라인까지 미끄러졌었죠.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이후에 7월 달은 사실상 재차 상승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장중한 때 니케이가 14,950포인트까지 가면서 사실상 1% 가까운 추가 상승을 하는 듯 싶었는데 분봉상 보시겠는데요. 잠시 후 조금 전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조금 밀리는 모습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지금 다시 한번 조금 장중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저점 12,300라인에서 20%가량 올랐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이전 고가인 1,600라인을 넘어선 18,000선까지도 또 다른 신고가 랠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렇게 일본이 크게 오르는 이유, 환율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요. 간밤에 이제 버네기 발언의 영향 등으로 인해서 달러가 또 강세를 한번 살짝 보였었거든요. 엔달러 환율이 때문에 100엔대 진입을 했었었는데 100엔대 진입하면서 일본 니케이가 오늘 장 초반 상승 탄력을 받은 것도 같습니다. 잠시 후에 참의원 선거 관련해서 우리 FX 외환 시장 얘기는 다시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의 모습을 좀 봐야겠는데요. 어제 의외로 1% 넘게 밀리면서 중국 어제 밀릴 줄 몰랐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그 전일에 밀렸었거든요. 어제 정도에서 반등 나오는 줄 알았지만 사실상 이틀 연속 빠지면서 약간의 실망을 안겨줬었습니다. 어제 추가적으로 하락한 원인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는 중국의 부동산 집값이요. 70개 대도시 가운데 한 곳 빼고 69곳이 모두 다 집값이 올랐다. 그것도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럼 중국 당국은 부동산 규제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부동산 시장을 살려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어떤 그 거품을 잡는 규제가 계속된다라면은 중국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재정부에서 올해 재정 확대 정책을 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부양책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제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중국장이 밀리는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오늘은 그래도 강보합세 정도로 보이면서 2020선 정도에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중국장도 한번 세게 오른 뒤 그 뒤로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양상입니다. 자, 이번엔 더 중요한 우리 원달러의 흐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달러 환율 흐름 먼저 보고요.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좀 보겠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 좀 급등락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는요. 한 3원 가까이 하락해서 1123원 40전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를 잠깐 보시겠는데요. 1125원 정도에서 등락이 계속 있었습니다. 장중한 때 1127원까지 갔었고요. 시가에서는 조금 더 빠졌었고 지금 한 시가 정도 부근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최근 앞서서 어제 그리고 그제 한번 급등을 했었죠. 이틀 연속 오르고 1120원대를 훌쩍 넘어섰었는데 오늘 약간 부담이 있으면서 벤 버너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달러가 약간 강세를 보이고 지표도 물론 좋아서 글로벌리 달러가 강세를 약간 보이긴 했었지만 이 앞선 급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오늘 약간의 반락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말 앞두고 있어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오늘 확실히 약간 달러 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보고 있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아마 압승을 거둔다라는 것이 컨센서스인데 만약 그렇게 돼서 어떤 아비노믹스의 가속화가 시작이 다시 한번 된다면 엔달러는 100엔대를 다시 훌쩍 넘어선 차트 잠깐 보실까요? 어디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는요. 전문가들은요. 일단 지난 고점 그러니까 5월달 고점인 103엔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 엔달러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원엔 재정 환율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1,100원 선이 깨질 우려를 감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은요. 오늘 달러원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확실히 좀 지지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엔달러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리고 원엔 재정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것은 원달러의 지지력 그러니까 하방을 담보하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보내고 나서 원엔 환율이 1,100원이 깨진다면 다시금 자동차주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환율 측면에서도 잘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황 한번 보시겠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동안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1876선입니다. 이야, 오늘 진짜 다이나믹하네요. 제가 말하는 순간에도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분봉 한번 준비를 했는데 보시겠어요?
시가는 그렇게 크게 놀랄만한 시가는 아니었었고요. 1870선 정도에서 소폭이지만 80선 살짝 터치하는 수준에서 출발했었고요. 낙폭이 좀 깊어졌었고 60선대까지 밀렸었는데 조금 전부터 제가 막 얘기하고 있었을 때 약간 낙폭을 줄이더니 곧바로 상승 전환까지 해서 어제 종가보다 0.3포인트, 4포인트가량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변동성 또 누가 만들고 있을까요? 변동성을 키우는 주범 수급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이상 순매도. 자, 어제 6거래일 만에 선물 기준으로 매도 전환했었는데 규모는 한 1,000억대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장에서 이미 어제 종가 정도 판 규모를 던지고 있고요. 기관 일단 좀 조용합니다. 개인은 받고 있습니다. 잠깐 선물 쪽 수급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컸는데 혹시 외국인들 선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들 지금 선물을요 한 600계약 정도 가까이 팔고 있는데 선물 쪽만 한번 보시겠어요? 1,000계약 넘게 판 구간이 곧바로 한 10분 정도 전에는 그랬었죠. 외국인들 선물을 많이 팔면서 낙폭이 좀 컸었는데 선물을 또 적게 파니까 시장이 조금 올라오고 심지어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까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물 많게는요 오늘 1,500계약까지 이렇게 던지는 모습이었었는데 장 초반 선물을 많이 팔지 않았었다가 많이 팔았다가 지금 다시금 선물 매도 계약수를 줄이니까 시장도 다시 고스란히 낙폭을 줄이고 심지어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앞서서 5거래일 동안 한 7천억 정도 현물을 샀었지만요. 어제 매도했고 그 전에도 매도했고 그렇죠? 바로 중국발 호재 버네킵이 열리기 전까지만 샀었습니다. 선물 6,300계약 산 것도요. 중국발 호재 버네킵이 열리기 바로 전 선침해 성격이었고요. 버네킵이 열리고 나서 의외로 나쁘지 않은 발언이었었는데 발언 이후로는 모두 다 차익 실현 빠르게 해나가는 모습이 심지어 콜옵션에서도 나오고 있고 코스닥까지도 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포함해서 주 후반에 외국인들은 곧바로 빠르게 매도 스탠스로 스탠스를 바꿔잡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빨간불인데 오늘 형님이 좀 주춤하니까 같이 좀 하락했었다가 다시금 빠르게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 대비 한 2포인트 정도 위쪽인데 잠시 후 주봉 보여드리겠지만 이번 주 코스닥은 아마 3주 연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파른 V자의 어떤 눌림목을 보였지만 또 가파르게 차근차근 올라와 준다는 점에서 훨씬 더 좀 견조해는 보입니다. 자, 코스닥의 분봉과 수급도 이어서 살펴드리죠. 네, 코스닥도 역시 괜찮은 출발했었고요. 코스피와 함께 좀 꺾였다가 역시 전반적으로 다시금 낙폭을 줄이며 상승 전환까지 하는 코스피와 분봉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도 한번 보여드리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오늘까지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한 사흘 만에 나흘 만에 이렇게 매도 전환하는 것 같지만 매도폭은 크지 않습니다. 역시 개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동반해서 사는 모습입니다. 잠깐 연기금의 모습을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오늘 연기금이 한 200억 가까이 사고요. 바로 그 물량이 기관의 대부분의 물량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투신권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연기금이 놀랍게도요. 어제도 또 많이 샀습니다. 어제 그리고 이틀 전 포함해서 이미 3천억 정도를 순매수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소폭이지만 추가적으로 매수 기조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버냉키 연준 의장이 발언 이전에 세게 올라갈 때 연기금도 시장에 동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상 외국인들 빠르게 매도로 전환했고 기관도 같이 좀 주춤했지만 누구 하나 배신 안 한 주체가 있다면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어제까지도 일단은 강력한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해줬다는 사실이 일단 시장에 좀 하방을 지지해주는 요인이 되겠네요. 네, 아까 환율은 미리 살펴드렸으니까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로 변동성을 키우면서 역시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까 또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당장 삼성전자의 낙폭이 많이 줄어 있습니다만 어제 이미 크게 한번 빠졌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미 130만 원과는 조금 굿바이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추가로 더 밀리면서 순식간에 127만 원대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가 이 와중에 역시 소폭이지만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와 삼성생명은 1% 안팎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 더 보시겠는데요. SK하이닉스부터 SKT가 있는 다음 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요. 어제 꽤 괜찮은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21선, 이평선 모이는 한 28,000원대 이 정도에서는 약간 좀 주춤합니다. 하지만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거래소 순매수 1위 종목이었다라는 거 전문가들은 오늘 좀 눌린다고 하더라도 약간 흔들흔들 할지라도 외국인 수급을 주의해서 잘 살피자라는 팁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어제 국민연금의 지분 확대 소식이 정말 급등하면서 핫이슈 종목이 됐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하고 있네요. 신한지주,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선주가 본주와 함께 좀 내리고 있고요. SKT와 LG화학이 강보합인데
SKT와 LG U+는 KT와 함께 어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KT가 유일하게 3대 통신사 가운데 일주일간 영업 정지라는 나홀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됐었죠. 이 모든 보조금 경쟁을 과열을 만든 주범이라는 평가를 KT는 받았었는데요. 사실상 사상 초유의 어떤 그런 나홀로 영업 정지 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어제도 KT가 안 빠졌었고요. 그리고 KT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2% 오르면서 35,500원. 어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제 영업 처분 정지가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좀 그래도 긍정적인 그런 뉴스 속의 의미를 찾아주더라고요. 나머지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섹터를 차례차례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요. 이번 주 핫섹터의 움직임과 또한 종목별 어떤 대응법까지 찾아드리기 위해서 전문가와 함께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아마 매주 금요일은 그런 시간으로 꾸며질 겁니다. 잠시 후에 핫섹터에 관련된 핫 종목까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광과 오늘 조선이 아주 반짝반짝합니다. 태양광은 이번 주 한 주도 그랬었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핫섹터 가운데 태양광도 짚어드릴 예정이니까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죠. 일단 중국의 어떤 호재성 뉴스가 이번 주에는 계속 태양광 쪽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중국발 뉴스가 우리한테는 호재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데 우리는 조금 낮은 관세를 물리겠다. 미국보다 했던 것이 우리한테 반사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OCI는 이미 상한가로 출발했었거든요. 시가가 가격 잠폭까지 오른 상태였었는데 오늘 이미 착실한 매물이 조금 나와서 8%대 정도만 오르고 있고요. 하나케미칼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주성 엔지니어링 등이 3%대 상승, 그리고 오성 LST는 벌써 한 5거래일 연속 상한가인 것 같습니다. 상승 시작했을 때는 그날은 첫날은 상한가가 아니었었지만 사실상 한 6거래일 연속 급등이고 그중 5거래일은 오늘 포함해서 모두 상한가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태양광주 나머지 더 보실까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의외로 좀 많죠. 작은 종목들, 특별히 웅진에너지도 만만치 않게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솔론도 역시 가벼운 종목이니만큼 두 자릿수 상승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 조선주 한번 보겠습니다. 은근히 조선주가 살고 또 조선 기자재가 같이 살았고 수주 소식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대우조선해양에서 6천억 정도 되는 수주 미주 지역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드릴십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2만 원대. 오늘 무엇보다 좀 눈여겨 보여지는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사실 빅3 가운데 가장 늦었던 그런 상승률을 보였던 게 가장 후발주자가 현대중공업이었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드디어 오늘 차근차근 오르고 그러더니만 2%대 상승하면서 20만 원을 되찾아가고 있죠. 한진중공업도요. 2분기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높은 조선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세게 4%대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 실적을 장 마감 후에 발표했거나 오늘 이미 장중에 실적을 내놓은 종목들 정리해보고요. 오늘 실적에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차례로 리스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예상보다 더 많은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역시 대면적 TV 때문이었었는데요. 하반기 전망 맑음이었죠. 오늘 근데 안타까운 건요. 어제 장 마감 후 실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장중에는 2%가량 밀렸었고요. 역시 외국인 기관 양 매도를 맞았었고요. 오늘도 역시 잠깐 LG 디스플레이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 2%대 이상 상승하는 듯 했었는데 이 상승폭이 다 반납이 됐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흐름이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도 실적 모를 때는 밀렸다고 하지만 오늘 실적이 좋았는데도 같이 좀 밀립니다. 이게 또 장 연동돼서 시장 상황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못 간다? LG 디스플레이로는 올라갈 도리가 일단 없어 보입니다. 수급도 많이 꼬여있기 때문이죠. 자, 이번에 금호석유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석유도 어제 장 마감 후 LG 디스플레이와 거의 나란하게 실적을 공시했는데 업황 부진 치고는 꽤 괜찮은 실적이 나왔다라는 선전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1%가량 상승 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바닥권에 있는 주가 흐름이고요. 휴비스도 불에 타지 않은 슈퍼 섬유 덕분이라고 주담과의 얘기를 통해서 많은 뉴스화도 됐더라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에 6%대 급등, 그리고 한전산업도 오늘 조금 전에 장중에 실적을 공시했는데 2분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했다는 가장 좋은 턴어라운드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오늘 두 자릿수 이상이나 급등하는 양상입니다. 이번엔 오늘 실적 발표를 예정해둔 기업들 리스트와 주가 흐름 간단하게만 보여드립니다.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증권사별로 오늘 나온다, 다음 주에 나온다 좀 의견들이 많은데 오늘 실적을 내놓을지는 약간 미지수고요. 삼성카드 그리고 GS 리테일 등의 실적 발표가 오늘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하나 종목을 좀 언급드릴 것이 바로 금호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건설주 가운데 금호산업이 있죠. 근데 국내에서요, 해외도 아닌데 국내에서만 평택 쪽에 있는 아파트 수주를 했는데 한 3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내 수주 아파트로 3천억 정도 수주라 많은 물량이죠. 금호산업
산업이 오늘 상한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 더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이번 좀 빠르게 특징주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LED주가 어떨지 LED는 한번 언제나 좀 기웃기웃해봅니다. 근데 오늘 LED 종목들도 나쁘지 않네요. 동부라이텍이 5%대, 서울반도체 37,000원대 완전히 안착을 시킵니다. 금호전기도 3%대 상승, 한미반도체는 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역시 만만치 않은 4%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2분기, 3분기는 성수기고요. 2분기도 일단 실적 전망이 맑음인 상태가 LED 쪽입니다. 이번엔 풍력 기자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기자재 쪽도 꿈틀꿈틀 이번 주 들어 좀 그런 흐름이었었죠. 오늘 용현비엠이 다시 한번 두 자릿수 급등. 오늘 사실 현진 소재가 급등을 했었는데 상승폭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만 상승해주면 곧바로 용현비엠, 자회사인 용현비엠은 상한가 치는데 상승폭이 약간 주니까 역시 상한가 안착은 실패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이번 주에 꽤 화제가 났고 좀 상승을 한 것 치고도 오늘도 빠지지 않는 흐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번엔 M&A 관련 특징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종목 정도가 있겠는데요. 코리아나 화장품을 Q캐피탈에서 인수해간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M&A 호재 때문에 7% 정도 코리아나 화장품이 급등하고 있고요. 이거 엔터주 아시죠? 로엔도요. 홍콩 사모펀드 쪽에서 한번 사간다라는 그런 매각된다 그런 소식이 있어서요. 오늘 약간 급등했었다가 상승폭은 많이 반납해서 부합권 정도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특징주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락문화 이런 방송과 관련된 게임 종목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액터즈 소프트가 시가부터 한번 급등을 했었습니다. 액터즈 소프트 차트 한번 열어볼까요? 이 종목도 뭐 유중 얘기도 있었었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개불 동반은 엄청난 상승이 지금 시현이 되고 있습니다. 13.25% 오늘 상한가에 한번 터치를 했었는데 물론 팔자 세력 때문에 안착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밀려나서 중국 서비스 기대감 때문이고요. 중국 진출 하루 만에 매출 2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일단 갭으로 돌파를 했고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바로 게임주가 소프트맥스입니다. 소프트맥스가 7월 달에 정말 한 12,000원짜리가 25,000원 갔으니까 딱 2배 정도 더블 나고 나서 오늘 6%대 급락합니다만 얼마나 많이 급등했으면 이렇게 급락하는데도 5일선과의 이격이 아직도 벌어져 있네요. 어쨌거나 한 11거래일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소프트맥스가 역시 계속 오르는 종목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오늘 좀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DI라는 종목도 오늘 오릅니다. 싸이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싸이가요. 이병헌 씨,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소속돼 있는 미국의 아주 유명 에이전시에 같이 좀 들어가 한솥밥을 먹게 됐다. 소속사 굉장히 좋은 데로 간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7% 정도 역시 재료가 있어서 오릅니다. 자, 그리고 창조경제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수혜주로 이 종목이 거론이 됐습니다. 12% 정도 급등세가 나오는데 바로 오로라입니다. 캐릭터 사업하는 오로라가 창조경제 수혜주로 분석되면서 정부 쪽에서 관련 펀드도 한 9천억 정도짜리 조성한다라고 그러죠. 오늘 12% 두 자릿수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골프전도요. 오늘 무중에 따른 권리락 효과 때문에 일단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특징주를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숲보다는 나무를 봐야 될 때가 정말 본격적으로 특히 다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냉키 의외로 효과 없었고요. 의외로 좀 빠른 타이밍에 시장은 오르고 그 뒤로는 빠지고 있습니다. 그 예외가 오늘도 역시 포함되는 것 같고요. 자, 일본의 참의원 선거 바로 앞두고 일본 주시가 잘 가다가 약간 고꾸라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로서 좋은 일일지 주말에 일본 참의원 선거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많이 있지만 그 전에 앞서 이번 주를 리뷰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화제를 뿌렸던 섹터, 태양광, LED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화제 특징주와 특징 뉴스들 통해서 다음 주 대응법을 면밀하게 잠시 후부터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현상 대리와 함께하는 포트폴리오 드레싱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주의 핫섹터를 리뷰해보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핫섹터 리뷰뿐만이 아니라 그중에 핫 종목까지 저희가 오늘 탑픽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동양증권 계양지점에서 박현상 대리님이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불금에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태양광 섹터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오늘 태양광과 LED 그리고 2차 전지 순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태양광 은 이번 한 주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도 그렇고요. 관련해서 일단 이번 주 태양광이 들썩였던 원인부터 간략히 분석해 주시죠. 일단 아침에 출근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를 보고서 네. 오늘 한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주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회의에 좀 있었고요. 네. 뉴스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산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한국산보다 높은 차별적인 관세를 부담하겠다. 이런 뉴스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분들도 한 2번 정도 전화가 오셨어요. 오늘 OCI 강하게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동시에 때가 많이 여쭤보신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보시면은 OCI 같은 경우에 관세율이 지금 2.4%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산 햄록이라든지 REC 같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53%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산 OCI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면, 즉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수혜가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판단에 대한 뉴스에 대해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여태까지 OCI를 매매하셨던 그 분들 같은 경우가 항상 많이 속았었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짜로 갈 수 있을 것이냐, 못 쓸 것이냐 판단. 일단은 지금까지 판단을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덤핑 관세, 중국발 훈풍에 의한 그리고 중국경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충분히 화학업체 쪽에서도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중국도요. 2015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한 4배 정도 늘리겠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이미 앞서 OCI는 좀 꿈틀꿈틀 했었었죠. 근데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OCI뿐만 아니라 태양광주들이 언제나 급등하곤 했었지만 간간히 곧바로 또 급락하면서 어떤 반짝 상승에 그쳤었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인가라는 그게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뉴스가 과연 실적으로서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냐는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주가 같은 경우가 크게 두 가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로 움직이는 경우는 소위 표현을 주인과 개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든 주인이 따라가게 되면은 줄을 잡고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언제든 쫓아올 수가 있다. 하지만 강아지한테 먼저 튀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만 봤을 때는 오늘 뉴스의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뉴스면에서 급등을 했을 때 과연 신고르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판단할 때는 거래라든지 그날 차트를 보시면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그날의 수급까지 같이 보면서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OCI를 봤을 때 오늘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장중 상한가를 진입을 했었고요. 시가는 7%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네네. 9시 한 10분, 15분 정도까지 강하게 올라가면 상을 찍고 지금 어떻게 보면 8% 정도 지금 고가에 상 따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7% 정도 좀 몰려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부터 좀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는 좀 앞으로라도 원칙을 지켜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OCI 지금 차트 보시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전고점 부근 18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전고점 지금 이렇게 세팅을 해놓긴 했는데 지금 오늘 17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그러면 지금 만약에 상한가로 망하게 된다면은 좀 더 갈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은 우리가 개인이 사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개인이 계속 팔거나 사고 있었던 주체를 좀 봤을 때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4만 1,000주, 4만 8,000주 지금 아직까지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면에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우리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은 장중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지 좀 더 10%, 11% 샀으면 지금도 역시 OCI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물려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략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 아침에 회의 시간에는 상한가에 한번 팔고 나중에 다시 잡자는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상한가라든 위에서 잡으시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신규로 매수는 부담스러운 현실이긴 합니다. 물론 지금 수급이 좋아이긴 현실이긴 한데 차트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18만 원대까지 지금 13만 원의 저점을 찍고 올라왔을 때 13만 원대에서 사셨던 주체들 같은 경우가 과연 15만, 16만 원대 한 번은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급등 나왔을 때 일부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겠다는 전략은 만약에 저가에 매수했었다면 당연히 맞는다는 표현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15만 원에서 16만 원대가 바로 갭 상승을 하면 했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봤을 때는 갭은 한 번 정도 메꾸고 갔을 때가 차트가 좀 더
아름답게 상승하는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결론을 얘기하면 지금 홀딩 그냥 갖고 계신 분들 홀딩하거나 혹은 약간 수익 챙기거나 그렇죠? 밑에서 사신 분들 신규 매수는 갭 매음은 해야 되겠네요.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긴 하지만은 지금 갭 단계가 지금 15에서 16만 원 사이가 지금 갭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대에서 15만 원대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OCI 지금 오늘 시가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부터 갭 생긴 한 15만 원대 정도까지 쭉 분할 매수해 나가면 수익 날 수 있을 것이다. OCI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LED 2차 전지 빠르게 가야겠는데 LED는 뭐 백열전고 퇴출 이런 소식도 있었었죠. 이것 또한 곧바로 이제 엄청난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기 2, 3일 정도 된 뉴스인데요. 네. 산업자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죠. 2008년도에 미리 계획한 어떤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모든 백열전구를 없애고 LED로 바꾼다는 뉴스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생산적이라든지 여태까지 LED 업체들의 수혜는 당연히 있을 예정이긴 하죠. 하지만은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할 텐데 LED 업체들도 굉장히 좀 수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종류를 차별 대응하는 전략까지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백열전구 퇴출은 LED 조명 확산에 어떻게 보면 지금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혹은 다음 주, 다다음 주도 LED 종목을 매매를 하시면서도 충분히 수익은 날 수 있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뉴스상으로도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반도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추격 매수하면 언제나 좀 불리하잖아요. 뭐든지. 네, 서울반도체는 OCI랑 조금 틀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늘 그렇게 크게 갭이 뜨지도 않으면서 3% 상승을 나오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에 수급이 몰려있을 것 같을 경우는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를 할 것 같을 경우는 거래가 상승하면은 정고점의 트라이를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가 37,000원대가 정고점 부근했는데 오늘 그냥 솟았었죠. 오늘 신고가를 내면서 나와 있는 상황. 여러 가지 리캠이라든지 다른 LG 이노텍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좀 그 LED 업체들이 있긴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반도체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루멘스 종목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한 번 정도 차트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할 있을 때는 지금까지 산업이 살아있을 종목들 같은 게 매매를 하실 때는 차라리 대형주 쪽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수급적으로 탄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할 때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코스닥 하락이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무서울 정도로 가끔 나올 때는 좀 많이 나오는 건데 그럴 때 한번 갭 하락을 맞으면서 10%씩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계좌상으로는 수익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매매를 좀 하실 때는 서울반도체에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서울반도체를 매매를 하신다면 지금 정도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하셔도 5일선 가격이 보시면 36,000원대 초반대입니다. 지금부터 36,000원 초반대까지 분할 매수 하신다면 충분히 신고가 매매 전략을 통해서 계속 수익도 역시 강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약간 이제 눌리는 쪽으로 역시 모든 종목을 살 때 분할 매수 전략 주셨지만은 OCI 그리고 서울반도체 위주로 저희가 지금 전략을 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가부터 OCI는 조금 더 싼 쪽으로 많이 레인지를 두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서울반도체는 한 5일선 정도까지만 분할 매수. 어쨌거나 서울반도체까지 대응법 짚어드렸습니다. 아까 리캠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2차 전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전지가 전기차 테슬라 모터스 때문에 급등했었지만 이 주가가 급락하면서 한번 술렁였던 또 한 주였잖아요. 네, 2차 전지 말씀드리기 전에 테슬라 차트를 한번 좀 오랜만에 좀 띄워보겠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라 좀 블룸버그 통해서 좀 미리 띄워놨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S라는 메이커를 만들면서 2만 대 정도 되는 생산 물량을 2만 1,000대로 좀 늘리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하지만은 그저께 이틀 전에는 15% 정도 상승을 했고요. 3일 전에 같은 상승을 했고 이틀 전 같은 경우는 10% 급락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됐냐 좀 궁금하실 텐데 지금 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조정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큰 폭으로 하락은 나왔다가 다시 그 큰 폭의 하락을 메꿀 수 있는 만큼의 한 번 정도의 상승이 좀 더 나와야지 우리나라 주가에서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테슬라 쪽에서도 지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제일 궁금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HTS 상에서도 잘 안 나오는 테슬라 주가
블룸버그까지 찾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 매매해야 돼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아침에 장중 시황이라는 이런 걸 보시면요. 네. 어느 가장 서울경제 대표적인 될 수가 있는데 오전 한 7시, 8시 보시면 테슬라 즉 2차전지 그쪽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아침에 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블룸버그 홈페이지 들어가신다든지 차트스탁이라는 어떤 홈페이지 같은 게 들어가셔도 네.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향후 2차전지의 흐름은 역시 테슬라에 달려있다는 얘기십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 2주 전쯤에 2차전지에 대해서 짚어드리긴 했었었는데요. 네. 지금 실적 시즌에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과연 2차전지가 지금 2배, 3배씩 나는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6월달, 7월달 들어오면서 2분기 실적이 과연 2배, 3배가 올랐을 것이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2차전지 짚어드릴 때는 아마 제가 삼성 SDI 쪽으로 집중을 해보자라는 맞습니다. 거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저께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급락을 나올 때 일부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견까지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날도 장중에만 빠지고 올랐었잖아요. 네. 예. 일단 분할 매수라든지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분할 매수는 충분히 해야 되고요. 절대 몰빵은 좀 안 된다라는 거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도 앞으로도 계속 강조를 해드릴 거니까요. 그거는 좀 믿고 좀 따라와 주시고요. 네. 일단은 삼성 SDI 통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 차트랑 삼성 SDI 차트랑 틀립니다. 다르죠. 예. 일단은 매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예전에 2차 전지를 크게 한다 그랬을 때 소위 예전 투자자분들이 가장 크게 물리셨을 때 가격 보면 이게 주봉으로 좀 크게 뛰어나는데 21만 원입니다. 예. 이게 2년 전 5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때 같을 경우가 가장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가격대고요. 일반적으로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가 매물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겁니다. 그때 LG화학과 쌍끌이로 쌍두만 차러 갈 때였죠. 과거를 그때도 역시 2차전지 테마가 불면서 LG화학이랑 했는데 LG화학 그때 주가 한 40만 원 이상이었고요. 지금 과거로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있긴 하지만은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짜증나는 2년을 보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원금 이상은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금 16만 3천 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 있고요. 지금 주봉을 통해서 봤을 때도 매물이 강하게 소화하면서 하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17만 원대가 1차적인 단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매 전략을 세울 때는 지금부터 충분히 분할 매수를 가능한 권한이긴 하지만 17만 원대에서는 한 번 정도는 터지고 50% 정도 터지고 다시 18만 원 정도 정고점 부분의 트라이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되고요. 아마 확인을 하실 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실 텐데 아마 실적 면에서도 한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혹은 미국발 홍풍이는 테슬라 주가를 보시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뉴스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2차전지 테마 자체가 지금 실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실적 혹은 레포트적인 요소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소위 투자자분을 봤을 때는 쫓아잡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용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하지만은 여팡상으로는 충분히 좀 더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용자하게는 되지만은 분할로 하시는 용자 같은 경우는 충분히 승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우리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높은 가격대. 지난주가 가장 좀 좋았었긴 했었습니다. 매수하게. 했었는데 지금도 충분히 유효해 보이긴 하니까 아까 테슬라 보시면 한 번 정도 꺾였었죠. 꺾인 게 다시 감싸면서 올라왔을 때 같은 경우가 한다면은 다시 삼성 SDI도 17만 원대가 아마 트라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그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시면서 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태양광 그중에서도 OCI, LED 그중에서도 서울반도체,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삼성 SDI 전략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인사를 나눠야 되지만 꼭 OCI, 서울반도체 그리고 삼성 SDI가 있습니다. 삼성 SDI 왠지 선택 안 하실 것 같은데 한 종목만 사야 돼요. 지금 당장. 어떤 종목? 이게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이런 질문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현금이 한정돼 있거든요. 다 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셋 중에 하나를 산다면은 신고가 도전 종목인 서울반도체를 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주간 핫섹터, 태양광, LED, 2차 전지로 본 향후 전망과 대응법까지 짚어드렸습니다. 동양증권 계양지점 박현상 대리님이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반전했고요. 일본 니케이가 빠지는 원인 그냥 일단은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 아니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이 가고 우리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일본이 눌리고 우리가 의외로 전강 후약으로 끝날 것 같진 않은 금요일입니다. 주말 참여선거 결과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실적 발표가 이어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네요. 뉴스마켓 마칩니다. 고맙습니다.